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네이버에 출근했어요. 또 어제에 이어서 출근했는데 알레 작가님이 출근하는 느낌이 좋으시다고. 네, 오늘은 영화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처음 만난 분인데 눈빛이 예사롭지 반짝반짝. 않으세요? 네, 그러셔서 저희 소개하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입니다. 기필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가요? 네. 네. 또 왔습니다. 알레입니다. 네, 반갑고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원 PD입니다. 네, 홍 와우. PD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거든요. 네. 분야만 조금 달라요. 장르가 좀 많이 달라요. 많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이분이 보는 건 전 자요. 네, 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그냥 완전 아마추어로 그냥 그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호은 PD님은 영화를 전공하시고 네, 영화를 직접 만드시려고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영화를 접하는 입장이랑 이야기해 주시는 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근데 네. 영화를 아마추어로 본다는 거는 저는 글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영화를 되게 좋아했을 때 네, 그냥 진짜로 단순하게 스토리가 좋다. 그렇죠. 그리고 촬영을 너무 잘했다. 연기가 좋다. 음. 사실 그 세 개가 근데 가장 실제로 전공자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그 세 개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네, 그런 걸로 영화를 정말 즐기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네, 실제로 네. 만들어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죠. 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녹음 끝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편하게 봐라 이런 말씀. 만드는 건 내가 책임질게. 이런. 네.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결말을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딱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세 줄 요약을 편하게 오시면 네. 한 줄 요약을. 어떤 그래도 주제가 있어야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또 한 12월 중순쯤에 저번 달에 개봉을 했죠. 이제 아바타 물의 길. 네. 이름 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약하려고 했는데 못 봤다고 저희 딸한테 들었거든요. 예약이 꽉 찼다. 물론 주말에 데이트하려고 했던 거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요즘 특히 아이맥스 네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그 티켓팅을 성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이제 들리는 소문이 네. 있었어요. 이제 몇 월 며칠에 몇 시쯤에 음. 예약이 풀릴 것이다. 예매가 풀릴 것이다. 이런 것도 그래서 소문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또 저희만의 소식통이 있습니다. 시라시가 도는구나. 관계자분들은 네. 아시는. 네. 그냥 이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네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딱 그 시간대 카페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정말로 딱 그때 우와. 딱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네, 정광석화처럼 했는데 네. 티켓을 구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개봉일 한 다음 날쯤 네. 용산에서 이제 관람을 했었죠. 정말 좋은 데서 보셨구나. 네, 좋았습니다. 보신 소감 일단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제 아바타 1 이후로 엄청 오랜만에 나온 영화예요. 그쵸. 아바타 1이 2009년에 나온 걸로 기억. 2009년 12월에 10년이 넘었구나. 그러니까 네. 13년 만에 나온 그러네요. 편이거든요. 네. 배우들이 그대로 나오나요? 그대로 나옵니다. 늙으셨을 텐데. 그것도 그대로 반영돼서 나옵니다. 스토리상으로 실제로 십몇 년이 지난 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1편을 안 보셨더라도 정말로 그냥 영화 자체를 즐기실 수 있게 물론 1편을 보면 훨씬 좋겠지만 혹시 제임스 카메론하고 관계가 있어서 홍보하러 나오신 그런 소속사의 그런 그러니까 제작사 프로덕션에서 나오신 거 아닌가요, 혹시? 네, 너무 정말 좋은 영화였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좋았는지를 1편 기억나세요? 기피디님은? 1편을 딱 보면서 네. 천공의상 나퓨타가 생각이 나고 그렇죠. 오만 것들이 오마주가 돼 있으면서 도대체 이걸 파헤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서로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묘사를 참 재밌게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알레 작가님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그냥 시퍼런 사람들밖에 떠오르지 않는. 진짜. 네. 그 중에서
오래돼가지고 또 기억이 흐려져서 그쵸.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리고 또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아서 네. 네, 그리고 깊게 보질 않아요 잘. 오. 그래서 그것도 영화 보는 어떤 네. 나만의 어떤 리추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느낌만 남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역시 NF. ENFP. 네. 전 INFJ. NF들은 느낌만 남아요. 근데 맞아요. 저한테 남은 느낌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네. 그때 어떤 느낌이 확 기억에 남냐 하면은 그 나무인가? 그 앞에서 왜 그 쭉 서가지고 무언가 교감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앉아서입니다. 네?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몸을 이렇게 막 하면서 네네네. 움직이면서 아니, 중요한 건 같이. 교감한다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나무라서 그 당시에는 그게 약간 이질적인 무슨 그 민간 신앙 같은 건가? 막 이런 느낌도 들었지만 사실 그거 너머에 뭔가 막 저는 우주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우주의 무슨 생명과 맞닿아 있는 그런 거를 표현했나? 그런 느낌, 그 느낌만 딱 있어요. 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바타를 3D로 본 사람하고 네. 2D로 본 사람하고 이게 또 경험이 저희는 2D로 봐가지고. 2D로 보셨어요. 네. 맨날 3D로 오면 눈이 아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3D로 보면 눈이 좀 아프긴 합니다. 네. 저희처럼 안경 쓴 사람들은 네. 안경 위에 그걸 써야 3D를 되니까. 써야 돼요. 아. 근데 아바타가 길잖아요. 그쵸. 한 거의 3시간이니까. 아. 실제로 이제 좀 뻐근하죠. 아. 보다 보면은 여기가 좀 쪼이고 얼굴 쪽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렌즈 끼고 가셔야 되겠다. 예, 렌즈 못 끼고 무서워가지고 이걸 못해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러셨구나. 그러면 어떠셨어요? 아바타 1이요. 네. 아바타 1은 저는 일단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되게 사실 스토리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생각보다 스토리가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근데 그 안에 또 이 디테일한 설정들이라든지 사실 이 행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 로케이션 가가지고 촬영한 게 아니고 그쵸. 처음 끝까지 그냥 스튜디오 안에서 파란 블루 스크린 앞에서 네. 연기를 하고 그걸 촬영한 건데 그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원래 있던 영화들의 설정들이 많거든요. 오마주 방금 말씀하신 천국의 성 라퓨타 그런 느낌으로 오마주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사실 그 스토리 안에서 잠깐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네. 판도라라는 행성에 이제 나비족이라는 이 파란색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데 네. 인간들이 지구에서 이제 판도라로 가죠. 그 미래 시대가 배경이니까 뭔가 우주를 이렇게 탐험한 자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판도라 행성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영화 설정상 이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까먹어요. 아바타를 생각하면은 네. 그냥 주인공하고 외계인하고 교감해가지고 인간에 맞서 싸운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인간이 거기가 목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 광물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미네랄. 예, 그거를 이제 채취하려고. 광물이 나와요? 예, 판도라에 광물이 있어요. 이게 되게 저도 영화를 다 최근에 그 1편을 다시 보면서 맞다 이런 스토리였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뭐가 부족해서 필요했군요. 네, 뭔가 그것 그게 때문에. 엄청난 지구에서 돈이 되는. 그래서 그게 무슨 지구 무슨 연방 이런 데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사기업이 가는 거예요. 이거 돈룩업에 나오는 미네랄 필요해가지고 맞아요. 행성이 부딪혀라 막 이랬던 거랑 그런 비슷하네요. 어느 기업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해가지고 네네. 이제 뭔가 좀 간 거죠. 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죠. 주인공은 이제 다리를 못 쓰는 전직 해병대 원 출신인데 이제 아바타랑 연결을 하면서 원래 본인의 형이 가는 거였어요. 네. 그 판도라 행성에 근데 형이 이제 불의 사고인가 어떤 거로 이제 돌아가시고 본인이 대신 가가지고 외계인들과 교감을 하면서 로맨스도 이런 내용인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쌍둥이 동생이 가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걸 세팅을 다시 해야 되니까. 세팅을 네.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쵸. 그걸 다시 만들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거를 쌍둥이 동생이 가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유전자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것도 쌍둥이 거의 동생이. 비슷하고. 맞아요. 갑자기 이글아이도 생각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 이것저것 막 떠오르는 스타일이어서. 네. 네. 오, 그랬군요. 그런 네.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실 그 옛날에 미국 역사를 보면은 네. 뭐 그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 네. 그 당시에 이제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네. 그 미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미국에서 온 게 아니죠. 영국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그쵸. 막 쫓아내고 그런 과정들이 역사 안에 이제 있잖아요. 그쵸. 그걸 사실 그대로 바꾸면은 이제 외계행성이랑 바꾸면은 그 내용인 맞아요. 네, 늑대왕급 춤을 옛날 영화 네, 늑대왕급 춤을 이런 거 봐도 네. 이제 그 내용을 사실 별반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네. 그걸 SF로. 네, 그 SF로. 아 그러니까 지구상의 새로운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는데 네. 그 서사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레 작가님의 그 글 시선 아, 그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아, 네. 네. 오, 그렇게 풀었던 서사가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10년 후로. 맞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 사실 아바타 1을 보면은 아바타 1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아바타 자체가 그냥 끝난 이야기처럼 네. 보여요. 맞아요. 영화 엔딩을 보면은 더 이상 뭐 악당은 뭐 죽었고 인간들도 이제 쫓아냈고 그냥 주인공은 거기 안에서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거 이어질 게 있나? 사실상 그래서 이제 다들 궁금했던 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그분이 이제 과자세요. 그러니까 작품 많이 안 만드셨어요. 의외로 그분 데뷔작이 81년입니다. 1981년에 첫 작품이 나왔어요. 뭐예요? 피라냐라는 정말 B급 호러 영화. 그 감독 본인도 거의 부정하는. 내 거 아니야. 이거는 내 나 아니야. 거라고 이제 절대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제 피라냐. 심지어 피라냐 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완전 정말 그 호러 영화 옛날 호러 영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데뷔하셨는데 그런 게 있어줘야 돼. 찾아봐야 돼. 흑역사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81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 아바타 물의 길까지 포함해서 9작품 만드셨어요. 40년 동안, 40몇 년 동안.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한 거지? 무슨 작품이 있죠? 터미네이터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피라냐를 만들고 그 다음 작품이 터미네이터입니다. 오. 터미네이터 2? 1이요. 1? 카메룬이 1, 2만 했죠. 1, 2만 했습니다. 아, 그래서 1, 그래서- 2까지가 수작이다. 네. 그래서 1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을 하는 게 에일리언 2입니다. 아. 이제 영어 제목은 에일리언스 S가 뒤에 붙죠. 그래서 네. 에일리언즈 이렇게 해가지고 1이 이제 대박이 났잖아요. 맞아요. 리들리 스콧이 1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이제 2편을 만들자. 근데 2편을 사실 에일리언 1도 그냥 끝내도 되는 스토리인데 맞아요. 그쵸. 굳이 뭐 원래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에일리언이 너무 또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그쵸. 이거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그럼 터미네이터를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맡겨보자 오. 해서 제임스 카메론이 들어온 거죠. 릴리 스콧은 안 만들겠다고 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오. 참여는 대충 그래도 뭐 조언 같은 느낌으로 아. 참여는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2를 만들었는데 네. 또 대박이 났죠. 어. 2가 이제 혹시 에일리언 2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셨나요? 원만 기억나 나는. 그 사람처럼 생긴 게 나오는 게 3죠. 사람처럼 그게 4일 거예요. 그게 4예요. 네. 그러니까 2가 뭐지? 어느 행성에 갔는데 에일리언이면 떼거지로 있고 그게 이제 2구나. 마지막에 이런 거대 로봇 같은 거 타고 이제 시고니버가 에일리언하고 싸우. 거대 에일리언하고 그건 싸우고. 늘 시곤이 이번 싸우고 있었죠. 맞아. 네. 거대 로봇이 핵심이에요. 네. 거대 로봇.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2가 또 대박이 났죠. 그 다음에 그 사이가 기억이 안 났는데 일단은 그분이 만든 것만 이제 네. 읊어보면은 터미네이터 2도 만드셨고 네. 아시다시피 터미네이터 2는 뭐 워낙 아, 그 네. 엄지 명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명작이잖아요. 최고죠. 그쵸. 자기 영화가 최고라고 아들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퇴장 씨를 참. 네. 그리고 트루라이즈라고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트루라이즈 좋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제임스 카메론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전 트루라이즈. 탱고 추는 거 나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전 트루라이즈 너무 좋아합니다. 네. 코미디잖아요. 코미디죠. 트루라이즈는. 근데 나름 액션도 되게 맞아. 빵빵하고요. 비행기 위에서 뛰어다니는. 그쵸. 딸내미가 비행기 앞에 매달려 있는 장면이 맞아요, 인상적이죠. 근데 맞아요. 무겁지 않게 너무 잘 푼 것 같아. 맞아요. 그 심지어 이제 그 트루라이즈를 보시면은 그 다리 폭파신이 나오는데 실제로 다리 폭파시킨 거예요. 그건 기억이 안 나. 그게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예, 그 어느- 뭐죠? 그게? 플로리다 섬들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예. 있는 그 다리인데. 빵 왜 터졌어. 그러세요? 왜? 중요한 폭파신 같은 건 네. 기억도 안 나. 그냥 장미꽃 물고 그쵸, 탱고 이제. 춘 것만 그쵸, 기억나. 그쵸, 이 영화들을 하나도 몰라요. 뭐 터미네이터랑 에일리언은 아는데 네. 그래도 원래 저는 SF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외계가 나오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트루라이즈는 재미있는 코미디 스파이물입니다. 네, 외계 안 나와요. 외계 안 네, 나와요. 재밌어요. 네. 트루라이즈.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리트머스. 네, 리트막스 얼마나 아나? 네, 또 한번 가볼까요? 어떤 영화가 또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보셨는데 어비스라고 옛날에 해양 SF예요.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아바타 물액이라고 되게 비슷한 느낌의 해양에 있는 이런. 어비스도 보셨죠? 어비스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비스 많이들 못 보셨어요. 어비스도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그 당시에 뛰어났던 영화. 아,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타이타닉이죠. 타이타닉은 타이타닉은 최고죠. 네, 타이타닉은 진짜. 그쵸. 그 재벌집 보셨다, 막내 보셨다. 아들한테서 타이타닉은 나와가지고 그쵸. 아 맞아요. 물이 리트막스 나오면 하나 통과. 네. 정말 놀랍게도 타이타닉의 CG가 거의 안 쓰였다는 거. 오, 그걸 실제로 타이타닉을 1대1 모형으로 지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네. 원래 통째로 타이타닉을 지으려고 했는데 네. 그냥 절반만 지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세트로 거대 세트로 아마 그게 장소가 멕시코였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1대1 사이즈로 똑같이 그 당시 또 카메론은 이제 고증의 제왕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당시에 썼던 가구들이라든지 어. 심지어 그 주차장에 차가 어떤 종류가 주차돼 있었다는 것까지 그대로 영화에는 굳이 안 나오는데 영화에는 굳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를 아니 그게 고증이 돼요? 사진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진하고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와. 그리고 타이타닉 설계도랑 메이킹 필름 같은 걸 봤는데 네. 직접 그게 메이킹 필름이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거였나? 그 정말 그 해저에 가서 뭔가 네. 있는 거를 맞아요. 확인하고 맞아요. 네. 그것도 진짜로 음. 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침몰해 있는 타이타닉을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저도. 영화에서도 나오고요. 네네. 그 타이타닉에 대한 이제 메이킹 필름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네, 메이킹 필름 본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진짜 그 기계가 이렇게 들어가서 네. 진짜 약간 그러니까 뭔가 한 개를 몰입해서 미친 듯이 파고드는 네. 그 느낌이 맞아요. 멋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떤 영화를 무조건 당연히 이제 영화를 잘 만드시지만 그걸 떠나서 기술적인 거로 항상 어떤 거를 업계 전체의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행동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도 그 액체 로봇, 액괴. 액괴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거 어떻게 했지?라는 말이 나올 맞아요. 정도로. 지금 보면은 CG가 약간 어설픈 부분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그때. 그렇죠. 2에서의 놀람은 1에서의 놀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런 CG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은 다른 그 뭐라고 해야 그래픽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뭐 CGI CG. 작업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잖아요. 실제로 네. 구현해내는 사람. 그쵸. 네. 그분이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그렇죠. 근데 이제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쵸. 디렉팅을 해줘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네. 되게 놀라운. 그러니까 그런 창의적인 부분은 네. 분명히 카메론 감독의 능력이 맞는데 네. 그걸 듣고 정말 이렇게 영원히 갈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렇죠. 엔지니어 그쵸. 분들. 그 실제로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그 미술 쪽으로 되게 재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까지 아바타도 그렇고 이런 카메론의 영화에 나오는 기계들이라든지 총기라든지 전부 다 디자인을 카메론이 했습니다. 그런 메카니컬한 거를 메카닉 디자인을 카메론이 다 감수를 해가지고 놀라운데? 직접 베이스를 만든. 와. 덕후구나. 덕후죠. 완전 덕후입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9개밖에 못 만들지.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유는 네. 하나하나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 수없이 어머. 만든 사람하고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자본과 시간과 뭐 아이, 그게 돈이 되겠네요. 있어야 돼. 근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뭔가 만들 때는 그거 없이 처음에 그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1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돈이 안 든 티가 납니다. 아니 스토리가 생각보다 그냥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여자를 추적하는 이 로봇이 그래서 이 사람이 로봇인 게 드러나는 거는 영화 내에서 몇 분 안 돼요. 맞아요. 네. 그 여관에서 네. 이렇게 고치는 맞아요, 몇 맞아요. 군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픽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카메라. 의외로 실제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심지어 아놀드가 그 당시에 쌌어. 네, 맞아요. 그랬네. 거기서 뜬 거니까. 그렇지. 그 전에. 갑자기 되게 궁금한 건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가장 영향을 받은 감독은 또 누가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 사람한테 가장 영감을 준 사람. 그 사람도 어쨌든 젊었던 시절 본인의 신입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인 어떤 감독 시절. 어떤 그 영화를 누군가의 보고. 영화를 계속 보면서 이 사람도 막 상상을 했을 거고 영향을 막 받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분은 누굴까? 갑자기 되게 궁금해요. 그 영화를 이렇게 덕질을 하시는 예. 혼 PD님이 예. 그 스토리를 모른다는 건 그런 게 어디 안 나왔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잘 공개. 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그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네. 제임스 카메론이라든지 그 지금 이제 한 70대 정도 네. 되신 지금 말하면 이제 명감독이죠. 네. 예, 80년대에 완전 날아다니셨던. 네. 그분들이 존경했던 분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다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존 포드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제 그분들의 우상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 그분들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그분들을 보는 히치콕 감독 뭐 그쵸, 이런 히치콕 사람이었어. 감독, 존 포드. 그러니까 정확히 제임스 카메론이 어떤 사람들을 너무 존경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도 그 겹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또 카메론 전 세대 때는 영화 감독들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딱 알만한 물론 이제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제 정말 지금처럼 막 영화 감독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전설적인 감독들은 몇 분 딱 계셔가지고 네네. 아마 그분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수작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었죠? 에어리언 2. 이제 타이타닉까지 왔죠. 타이타닉,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아바타입니다. 아. 타이타닉이 90 몇 년도였죠. 97년도였나? 여튼 그 90년대 언저리에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를 다시 봐야 되나? 99년? 97년? 여튼. 네. 여기 나오는 거. 송중기가 몇 학번으로 나오죠? 96학번으로 나오든가? 그 즈음이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타이타닉 만들고 물론 타이타닉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뭐 세계 1위 네. 하고 작품상 감독상 다 받고 음.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리고 이제 10몇 년이 아니라 거의 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만든. 그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뭐 하지? 이런 그 생각을 사이에 하다가 뭔가 고증을 하려고 막 이렇게 자료를 디깅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분이 또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자연 이런 관심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리서치를 했다고 해요.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아바타 1이 갑자기. 아, 그 환경하고 관계가 있죠, 아바타도.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원주민들 그런 이제 인권 보호 이런 것들 막 활동하시다가 이제 아바타 1이 딱 나온 거죠. 아. 좋겠다. 네. 딱 좋은 그렇잖아요. 10년에 하나씩 막 드립하다가 하나씩 탁 내놨는데. 성격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아바타 맞아요. 1 이후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아. 제작 이런 거 막 잠깐 관여하시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최근 인터뷰를 보면은 네.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은 네. 감독을 그만두려셨대요. 오. 아바타 1을 만들고 아바타 1도 워낙 대박이 났잖아요. 그거에 이제 타이타닉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 그 마지막 그 엔드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그게 세계 1위였단 흥행 1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다들 뭐 하시지? 이제 이랬었는데 아바타 2를 원래 생각 안 하고 그냥 난 그냥 환경보호 운동가로 직업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막 그런 막 강연도 다니시고 원주민들 보호구역 네. 막 열심히 홍보하시고 이러셨는데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신 게 내가 영화를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구호 활동하는 거 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아. 내가 생각하는 이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어떤 게 더 파급력이 클까? 영화가 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바타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한 편만 만들 게 아니고 아예 이 세계관 자체를 만들어서 시리즈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20몇 년 동안 이제 계속 노신 건 아니고요.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2015년쯤에 결심하셨다고 해요. 14년, 15년쯤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 대본을 한 2, 3년을 씁니다. 2, 3년을 심지어 본인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네. 그 당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8명 불러서 서로 이제 대본을 써고 공유하며 그런 수정을 3시간짜리가 나오지. 그렇죠. 심지어 초반에 만든 거는 이게 참고로 아바타는 5편까지 나올 계획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까지 아바타가 정했구나. 제목까지 확정이 났어요. 오. 제작사에서 나오신 거 맞다니까. 프로덕션 홍보팀에서 지금. 그러네. 그래가지고 5편까지 제작이 하려고 지금 플랜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개봉하는 걸로.
근데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리 제임스 카메론이라도 네.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죠. 그렇죠.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혹시 그렇죠. 돈을 삐끗하면 너무 많이 쓰는 건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본을 써서 보여주는 작업을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 3, 4, 5편을 다 대본을 써서 지금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정말 인상 깊은 거는 이제 지금 2편 홍보 활동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네. 근데 벌써부터 여러분 4편이 대박이니까 4편까지 나올 수 있게 좀 홍보를 해달라. 야. 3편은 아니고 4편이 3편도 대박인데 4편이 제일 대박이다. 똑똑한데 이거 똑똑한데 전혀. 마케팅 잘하시는데. 그렇죠. 심지어 이번에 2, 3, 4편 한 번에 찍었어요. 다 찍어놨어요. 다 찍어놨어요. 2018년쯤에 아니다. 그 코로나 때가 언제였죠? 22년이었죠. 네. 그때 이제 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2, 3편을 다 찍고 영화를 4편의 절반 정도 찍었대요. 3분의 1인가 절반 정도를 찍었대요. 이미. 그래서 3편은 지금도 이제 후반 작업 중이고 4편은 이제 곧 나머지 남은 부분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스타워즈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요. 스타워즈처럼 안 되면 네.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타워즈는 좀 뒤에 가서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빠졌죠. 그래서 3편이 이제 내후년 24년 아니죠. 내년이죠. 이제 23년이니까. 그러네요. 24년 12월에 개봉을 하고요. 4편도 26년 12월에 네, 크리스마스 맞춰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네. 개봉을 할 계획이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